6강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이란 평면상에서 한 정점이죠. 한 정점 하나 잡아볼게요. x1, y1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한 정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체입니다. 자, 거리가 r로 일정하다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점들이니까 동점 xy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럴 때 우리가 이 한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요 일정한 거리, 요거를 반지름이다. 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취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요것은 동점이고 이거 정점이잖아요. 항상 거리가 r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겠습니다. x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y1의 제곱, 그죠? 이것은 r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x-x1의 제곱, 그죠? 그 다음 플러스 y-y1의 제곱 이코르 r로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원의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꼭 기억해 두셔야죠. 중심 보이잖아요. x1, y1으로. 그 다음 반지름 r로 보이는군요. 자, 표준형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 표준형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일반형을 이제 또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형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1x죠. 그 다음 플러스 x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1 y가 되죠. 그 다음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쓸까요? y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상수 a를 쓸게요. ax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것도 상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상수 b로 한번 써볼게요. by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랑 더한 것도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원의 일반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원의 표준형, 그 다음 일반형.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잠깐 설명할 것은 특히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구하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다. 그럴 때는 요 점이 0, 0이 되는 경우니까 여기다 0을 놓고 여기다 0을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표준형이 자, x제곱 그다음 플러스 y제곱 이코르 r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한번 지우고 이번에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형 요거랑 요거 자 완전적으로 바꿀게요.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2분의 a의 제곱하면 이거 4분의 a제곱 빼줘야겠죠? 그러면 요 녀석과 이 녀석을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y 플러스 2분의 b 그죠? 그 다음 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b제곱하면 요거랑 요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그죠? 그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a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4c로 쓸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바꿨으면 x 플러스 2분의 a 요것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 요것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2분의 루트죠? 루트 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것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서 중심하고 반지름이 바로 보이죠? 중심,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중심이 보이고요. 그쵸? 중심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요거잖아요. 반지름 바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특히 요 근호 안에 요 값이 제로일 때는 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음이면
허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이다 그러면 실원을 얘기하죠. 이것이 양수인 경우죠. 이제 이 양수인 경우를 가지고 이제 수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책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4c가 양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단서를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완전 제곱에 의존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굳이 자, 요 일반형을 기억해 놓고 반드시 이건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다 이렇게 암기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적으로 그냥 바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중심 반지름이 바로 보이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표준형이고 이것은 일반형이다. 두 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통상 원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도 한번 지울까요? 다시 칠판을 한번 지우고 중심이나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표준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방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세 점이 주어지면서 원의 방식 구하라 그럴 때는 일반형을 이용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속에서 바로 터득하시면 어렵지 않게 원의 방식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형 배웠고 그죠? 일반형 배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 훈련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자, 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죠? 원의 방식을 구할 때는 표준형을 쓸까? 일반형을 쓸까 고민하라 그랬어요. 표준형을 써야 할 때는 중심하고 반지름이 보이는 경우고요. 주어지는 경우고 일반형을 써야 될 때는 세 점을 지난다. 이런 조건이 나올 때는 일반형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자, 지금 한번 볼게요. X축, Y축은 그리지 않고요. 여기 1,4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5,2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추상적으로 그려보죠. 요게 1, 4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얼마냐면 5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중심하고 반지름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지름이니까 자, 요 중심 바로 보이죠? 이 중심은 자, 이게 지름이니까 요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역시 더해서 자, 2로 나누면 역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임을 금방 캐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것은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느 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2로 나눠도 되죠.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그의 반이 되니까요. 어떻게든 여러분 반지름 R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해보도록 하죠. 반지름 R을 한번 구해보면 반지름 R은 루트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의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3-4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얼마 나오냐면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의 표준형을 배웠으니까 원의 방식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x-3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y-3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식을 직접 구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쉬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가볍게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심도 있는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만나봅니다. 만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게 이제 아파트 단지예요. 요게 아파트 단지고 요게 학교래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를 이 세 아파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한 아파트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구하라 그랬죠. 이거 다 같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자, 이렇게 학교 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 거리, 요것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죠. 아, 이게 원에 관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죠. 요 거리 같고 요 거리 같고 요 거리 같고. 그래서 한번 칠판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점은 하나의 점을 말이죠. 원점으로 옮겨놓으면 좌표 설정하는데 상당히 편하죠.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점을 원점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점은 X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4,0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4,0로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C 단지는 말이죠. 3, 3 이렇기 때문에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3 이렇게 두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 그죠? 자, 학교 부지를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거리 같고, 거리, 이것도 같다. 이제 이게 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자, 지금 세 점을 주어진 경우거든요. 이렇게 세 점을 주어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일반형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그 다음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렇게 두고 원 구하고자 하는 원을 이렇게 두고 원에 관한 문제라는 걸 바로 캐치해서 요 a 값과 b 값과 c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원점을 통과하게 되죠, 요즘.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게 되니까 여기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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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집어넣어 성립돼야 되니까 이 C값은 제로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C값은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 B만 구하면 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칠판을 또 지우면 뭐하니까 이걸 지우고 C가 제로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4형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4, 4, 16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0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이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은 얼마나 나오냐면 a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4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이따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 3을 통과하거든요. 근데 3, 3 하면 여기다 3을 넣고 3, 3 집어넣어주면 9 더하기 9 이렇게 되죠. 근데 A는 마이너스 4를 아까 구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이렇게 하죠. 요 X대에 3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2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B 콜 제로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말이죠. 자, 3B는 얼마가 나올까요?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더하면 1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B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A 값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 다음 B 값 알았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자, 칠판에 또 협소한 관계로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까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x, 그죠? 마이너스 2y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의미거든요. 자, 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하나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 플러스 y-1의 제곱,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쓰면 x-2의 제곱, 그 다음 y-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5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중심도 보이고요. 학교 위치죠. 평면성의 학교 위치 이렇게 옮겼을 때 위치도 보이고 이 반지름 거리 보이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 단지까지 거리 일정하게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활 속에 수학에 역시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죠. 원을 또 이렇게 해서 배우는군요. 그죠? 생활 속에 이렇게 접목해서 일반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 강의하면서 두 가지 강조했죠. 표준형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기억해 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표준형은 원의 방식 구하라 그럴 때 중심이나 반지름 주어질 때 주로 표준형을 쓰고 세 점을 지난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일반형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이 단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원의 넓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원의 넓이 b에 관한 문제예요. 자, 요런 값들을 더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를 풀기 전에 두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례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2대 3은 그죠? 4대 뭐랑 같습니까? 6이랑 같아요. 그쵸?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비례식이죠. 자, 그런데 이 비례식은 분수꼴로 써도 관계없거든요.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의 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건 반지름이 2고요. 그 다음에 자,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것은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러면 자, 반지름의 비를 구하라 그러면 2대 3이죠. 물론 지름의 비도 같습니다. 그죠? 지름의 비도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반지름의 비가 이런데 넓이의 비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파이 r호 제곱이 넓이잖아요. 그죠? 파이 r호 제곱 이렇게 되니까 4대 9가 돼요. 넓이의 비를 구했을 때는. 그래서 제곱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지름비의 제곱비에 해당이 된다. 지름비의 제곱비에 해당이 된다. 뭐 반지름비나 지름비나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초지식으로 해서 화면 한번 지우고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의 넓이를 S1, S2, S3, S4 그 다음에 큰 원의 넓이를 S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원의 지름을 K1으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 다음 원은 K2 지름을 그 다음에 K3 그죠? K4로 이렇게 둔다면 이것은 큰 원의 지름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AB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알고 문제를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S1 대 자 S 이 넓이의 비를 알아야 돼요. 이 작은 원, 요 원의 넓이와 이 큰 원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 자, 반지름의 비의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을 2분의 K1 아닙니까? 그래서 K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은 2분의 AB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곱비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루트 1 대 루트 S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K1이 돼. 그죠? 2분의 AB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 분수꼴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써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2분의 K1,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AB.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가 지워지니까 이걸 새로 한번 쓰면 화면이 조금 부족한데요. AB분의 K1으로 쓰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자, 루트 S분의 루트 S2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나머진 사실 필기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것도 역시 자, 이렇게 되고 이게 K3가 되고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B분의 K4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출제자가 원한 자, 이 분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분모가 다 같아요. 지금 분모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AB가 되고요. 분자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K1, K2, K3, K4의 합이죠. 그래서 K1 플러스 K2, 그죠? K3, K4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랬죠? 이것이 AB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분자가 AB니까 자, 답은 뭐가 될까요?
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넓이에 관한 중요한 문제였죠. 시간 맞춰지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한번 돌아보게 해볼까요? 원을 배웠어요. 평면상에서 한 정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 이것을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표준형이 어떻게 되냐면 x-a의 제곱, 그죠? y-b의 제곱 이코로 r의 제곱 이렇게 돼서 중심 AB 반지름 r이 보인다. 자, 이걸 표준형이다 그랬고요. 이걸 정리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ax, 그 다음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것을 일반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표준형은 중심하고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 원의 방식 구하라 그럴 때 이제 표준형을 활용하면 되고요. 세 점을 지난다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일반형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원의 표준형과 일반형 정확하게 익혀 놓으시고요. 결국 나거든요. 내가 꼭 암기해야 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시간 맞춰지는 대로 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표준형과 일반형을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 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